네, 여러분 이제 그다음 강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연구 교육 관련 체험 활동 시간인데 원래대로 하면 이제 저희 연구실 실험 장치들을 보면서 저희 연구실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실제 대학에서는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원자력 공학과에서는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막 투어를 하면서 실험 장치도 보고 실험 장치 시연도 하면서 이제 만져도 보고 그런 시간을 갖는 시간인데 이제 온라인 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표 자료 형식으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몇 명 나가신 것 같은데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스트 원자력공학과 박사과정 임도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우리로라는 원전 모델 실험 장치와 AI, 드론, AR을 이용한 원전 안전 향상 기술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연구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많이 알 거고, 인공지능이죠. 그리고 AR은 증강 형식의 약자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로라는 거는 이제 저희 연구실에 구축된 실험 장치 이름이고요. 원자력 발전소를 축소하여서 만든 실험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 그림이 저희 연구실에 구축된 원자력 발전소 축소 실험 장치이고요. 이제 사람 크기의 한 두세 배 정도의 크기이고, 이렇게 보면 한 두세 명의 사람이 이 실험 장치를 가동을 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은 이제 이 실험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 엄청 큰 원자력 발전소를 축소하고 이제 3D CAD로 만들어서 3D 모델링을 해서 실험 장치 구축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유니스트 원자력 공학과 연구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는지 아마 모르실 텐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가면은 일단 원자력 공학과에는 매우 다양한 연구 분야들이 있고 이제 제가 속한 연구실은 원자력 열수력 및 안전 연구 분야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어떻게 하면 더 증진시킬 수 있을지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 다른 연구 분야 같은 경우에 이제 원자력의 재료 부분에서 이제 어떤 성능 향상이나 안정성 증진 연구하고 있고, 다른 연구실은 원전소 안정성 평가 연구, 그리고 방사선 쪽 원자로 물리, 그리고 핵 물리학 쪽 연구하고 있고, 핵융합 분야랑 플라즈마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방사선, 엑스레이나 MRI, CT 같은 이 방사선과 이제 그 AI를 융합한 방사선 및 의료진흥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다른 데는 이제 핵주기, 방사성 폐기물을 어떻게 잘 처리할지 처리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원자력 발전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원자력 다른 해결료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해결료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원자력, 열수력 및 안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열수력이란 단어를 처음 들어보실 수 있는데, 열수력이란 건 열과 수력이 합친 합성어입니다. 열이란 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hit을 말하는 거고, 수력은 이제 물로 이용한 어떤 역학을 말하는 건데, 이 열과 수력을 합쳐서 열수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드릴 내용에 대해서 목차를 말씀드리면, 이제 원자력 연구가 왜 특별한지, 원자력 연구가 다른 연구 분야와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실제로 대학교에서 원자력 안전 향상을 위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자력 연구의 특별함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 사진은 천연 우라늄 광석입니다. 여러분들이 땅을 캐서 우라늄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매장된 우라늄 양이 한 100톤?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조 원 정도의 규모의 우라늄이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매장되어 있는데요. 이 우라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원자력 발전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이 베크렐이라는 사람이 이제 1800년도쯤에 이 우라늄 광석을 가지고 놀다가 불을 다 껐는데 갑자기 이런 빛이 나는 현상을 발생합니다. 분명 불이 다 꺼졌는데 왜 빛이 나지 하다가 이제 이 우라늄에서 방사능이 나오는 것을 최초로 발견을 하죠. 이 베크렐이라는 사람은 이 방사능 발견한 이 업적을 가지고 노벨상을 받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방사선을 발견하고 이 우라늄의 중요성을 알게 된 이후로 아인슈타인의 2는 MC 스퀘어라는 엄청 혁신적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이제 원자력 공학이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앞서 교수님이나 이제 이동훈 학생이 원자력 공학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원자력 공학은 원자 내부의 핵 반응, 뉴클리어 리액션이라고 하는 핵 반응에 의해 발생되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학문입니다. 핵 반응이라는 거는 뭐 핵 분열일 수도 있고 핵 융합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불안정한 원소가 안정한 원소로 바뀌는 그런 핵 뉴클리어 리액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 반응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활용하여서 뭐 우주 탐사용의 배터리 아니면 이제 야광 같은 데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CT나 MRI, 엑스레이 같은 의료 영상 그리고 아까 뭐 질문했던 것처럼 입자 가속기 연구에도 쓰이고 있고 핵융합 분야에도 쓰이고 있고 이제 원자력의 엄청난 에너지를 이용해서 항공모함,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 그리고 흔히들 아시는 원자력 발전소에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짚고 넘어가면은 이제 핵 분열에 의해서 원자력 에너지가 생성이 되면은 이 에너지를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물을 끓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안에 물이 엄청 많이 담겨 있는데 이 물을 끓여가지고 물 끓여서 나오는 증기가 이제 그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다만 그냥 그 연료를 핵분열 에너지를 이용했다라는 점에서 다른 발전 방법과 다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이렇게 생겼는데 단면을 잘라보면 이렇게 생긴 건데 이제 사람 크기가 한 이 정도 됩니다.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작을 수도 있는데 사람과 원자력 발전소의 비율을 보시게 되면 원자력 발전소가 엄청 큰 기기 장치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핵분열 반응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파란 체렌코프 효과에 의해서 이런 파란색 불빛이 나오게 되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AI CBM이라고 하는데 AI,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이라는 이제 처음 단어를 따서 약자를 만들어서 AI CBM을 통한 고도화, 지능화, 최적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공학과도 마찬가지로 AI,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이라는 뭔가 이름만 들어도 멋있는 이런 툴을 이용해서 되게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 분야에 한정한다면 우리는 더 안전하고 더 스마트하고 더 똑똑하고 더 깨끗한 미래 원전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연구 중이고 성과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나요?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테지만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어떤 현상 같으신가요? 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영상은 이 지금 안에 있는 이 동그란 물체가 방사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총알처럼 되게 날아가고 있는 게 지금 방사선이거든요. 그래서 방사선을 가시화한 우리 사람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가시화한 영상입니다. 실제 방사선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되게 사람들이 방사선 잘 모르면은 굉장히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공포를 많이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밤길을 지나가다가 불빛이 없게 되면은 여러분이 무서움을 느끼는 이유는 사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서움을 느끼는 건데 방사선도 무서움을 느끼는 대부분의 이유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서움을 느낍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못할까 봐. 지금 방사선이 있는데 내가 여기 피폭이 될지 안 될지 자기가 판단을 못 내릴까 봐 공포스럽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움을 많이 느끼는데 이제 이 원자력 공학과 연구의 특별함이라고 했는데 이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방사능 문제에 있습니다. 연구자의 안전을 위해서 방사능 피폭 방지가 필수인데요. 실제로 원자력 연구자들이 방사능 피폭을 많이 받을 것 같지만 거의 방사능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사실 거의 일반인과 동일한 피폭량을 갖게 됩니다. 거의 피폭이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사능을 왜 위험하냐고 하냐면은 뭐 원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총알처럼 날아오는 이 방사선이 지금 이 방사선 엄청 굉장히 강한 방사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총알처럼 나오고 좀 약한 방사선들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느린 총알, 총알이라기보다 그냥 굉장히 느리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총알처럼 나오는 이 강한 방사선이 이런 원자 구조에 닿게 되면은 이런 전자를 튕겨냅니다. 튕겨내면서 우리 화학 시간이나 물리 시간에 보았던 공유 결합이나 이온 결합을 끊게 돼서
이런 분자 구조를 끊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세포가 파괴되거나 아니면은 DNA가 끊어지는 안 좋은 사례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사능을 최대한 방지를 해야 되는 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사능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잘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방사선이 굉장히 많아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음식물 섭취할 경우 뭐 한 0.007 정도 있고, 우리가 뭐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은 한 0.1 정도의 방사선이 피폭이 되죠. 그리고 엑스레이를 한번 찍으면 0.6의 방사선이 피폭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뭐 다른 특별한 활동하지 않아도 이제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 때문에 한 2.4 정도의 자연 방사선이 받게 됩니다. 이거는 거의 사람 피할 수 없는 방사선이고요. 그리고 이제 방사선 평균량을 보면 우리나라는 보통 3.0 정도의 밀리시버트 정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CT가 6 정도. CT가 굉장히 강한 방사선이거든요. 그래서 CT는 최대한 좀 안 찍는 게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사항이고, 그리고 이제 작업 종사자들 이제 피폭 한도는 100 아니면 25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이 도대체 뭐냐라고 말씀드리면, 그냥 우리 주변에 보이는 모든 전자기파, 전자파, 뭐 아니면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파, 아니면 그리고 뭐 빛, 엑스레이, 뭐 이런 것들 모두 다 통칭해서 방사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방사선 중에서도 우리가 공포를 느끼는 방사선은 이게 바로 엑스레이와 감마레이 이 방사선들이 굉장히 위험한데, 이제 이 방사선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분자 구조를 깨트리는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갖는 방사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평균 자연 방사선량이, 자연에서 오는 그 방사선이 있거든요. 우주로부터 오는 방사선, 땅에서 나오는 방사선, 그리고 음식물을 먹으면서 나오는 방사선, 그리고 공기 중에서 가스 같은 걸 흡입하게 되면 나오는 방사선이 있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여러분들 그냥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는데 생각보다 자연에서 많은 방사선을 피폭당하고 있는데, 사실 이 자연 방사선 이 정도량은 굉장히 미량이기 때문에 크게 뭐 여러분들 건강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정도의 양이고, 그리고 뭐 식품을 보면은 이게 곰피가 2000이라고 하는데 곰피가 뭔지 모르겠고요. 이 칼륨 40이 좀 방사선이 많이 나오는데, 칼륨 40이 들어있는 음식물이 바나나입니다. 여러분들 바나나가 그나마 많이 나오는 방사선 음식물인데, 뭐 사실 여러분들 뭐 건강에 큰 문제 없다고 여러분 다 느끼셨겠지만은, 방사선 양이 어, 아마 연구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0까지인가? 1000까지는 아무런 인체에 영향이 없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만큼 생각보다 방사선이 우리 인체에 영향을 주는 게 적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연구자로서 아니면 이제 산업 종사자로서 항상 방사능 문제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우리 원자력 연구에서 항상 고려해야 되는 게 핵 비확산 문제입니다. 핵 비확산이란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핵무기를 만들지 않게, 확산되지 않게 서로 전 세계에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이게 리틀 보이인데, 이제 1945년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력 폭탄이 최초로 터졌죠. 마지막으로 터졌고, 그래서 이런 원자력 폭탄의 굉장히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어, 이 우라늄을 처리하는 기술이나 연구 자체를 굉장히 제약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드렸겠지만 우리나라의 대학 연구소에서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 이제 핵분열 에너지를 이용한 연구 자체가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비확산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라늄을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엄청 많은 제약이 있고, 굉장히 많은 어떤 승인을 받아야지 겨우겨우 연구할 수 있는 게 우라늄 연구여가지고, 우라늄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지금 핵무기는 절대 만들면 안 되고, 만약 핵무기를 만들게 되면 이제 북한이나 이란처럼 굉장히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그런 안 좋은 일이 발생하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원자력 연구에 이제 또 다른 특별한 점은 원자력 발전소가 굉장히 크고, 이제 이 연구를 하려면은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아까 이동환 학생도 말씀했다시피
굉장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연구는 해야 되거든요. 진짜 이게 원자력 발전소에 사고가 났을 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새로운 상황을 주어졌을 때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연구 예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펑펑 쓰고 싶지만은 현실은 이렇게 뭐 돼지 저금통에 돈을 조금씩 빼서 쓰듯이 조금씩 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뭐 다른 연구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저희 원자력 안전 연구실에서는 이제 소형 실험 장치를 만들어서 실험을 하죠. 이 원자력 발전소를 실험을 하고 싶지만 환경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조그맣게 만들려고 하면은 이제 우라늄 아까 다루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라늄이 있어야지 비슷하게 실험을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실험하죠?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어, 사실 이 원자력 발전소 자체가 보일러랑 똑같아요.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는 것과 똑같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그냥 핵분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끓여서 전기를 만들기 때문에 그냥 물을 끓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됩니다. 실험 장치가. 그래서 이 핵분열 에너지 대신에 이런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끓여가지고 원자력 발전소의 그런 안전성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만든 이제 실험 장치가 바로 우리로라는 유니스트 리액터 이노베이션 룹이라는 우리로라는 실험 장치를 만들었어요. 이제 이거는 저희 방희철 교수님 연구실 원자력 연수력 및 안전연구실 실험 장치이고 이 원자력 발전소 이 엄청 큰 거를 8분의 1 스케일로 줄였어요. 8분의 1 크기로 줄여서 이제 사람이 어느 정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실험이 잘 되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다른 차별점으로는 이제 실제 원자력 발전소는 이게 철로 뒤덮여 있어서 안에 무슨 현상이 발생하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런 투명한 아크릴 재질로 만들어서 이 원자력 발전소 안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게끔 만든 차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핵분열 에너지로 가열되는 이 실제 원자력 발전소를 전기로 가열해서 똑같은 현상을 만들도록 모의한 실험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이런 원자력 발전소 축소 실험 장치를 이용해서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을 했어요. 다시 이제 우리로라는 이제 저희가 우리로라고 부르거든요. 유니스트 리액터 이노베이션 룹이라고 해서 네, 그래서 이 실험 장치는 목적 자체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신개념 기술 시험 장치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교육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실제로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약간 보안상의 문제가 엄청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볼 수 있는 게 이런 모형 장치밖에 없는데 그 모형 장치는 모형에 불과해서 또 직관적으로 와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니스트에 구축된 우리로를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와닿고 실제 원자력 발전소 내부에서 어떤 현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말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좋은 플랫폼입니다. 일단 이 우리로라는 실험 장치를 만들게 된 동기,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원자력 발전소를 축소 실험 장치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캐리라는 좋은 굉장히 한국 원자력 연구원인데 엄청 좋은 연구 시설 장치가 있는데 이런 실험 장치도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지만 이 실험 장치들의 한계점은 신기술을 적용하기 어려워.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하게 구축되어 있고 엄청 크기도 하고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함부로 뭘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배관 같은 거, 이제 어떤 스테인리스 배관으로 만들게 돼서 내부 현상 같은 거, 이 원자력 발전소 안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육안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는 Seeing is Believing, 보아야 믿을 수 있다라는 어떤 연구적인 철학에 입각하여서 이런 우리로라는 실험 장치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로가 생각보다 좀 어, 작거든요. 실제 원자력 발전소에 비하면은. 근데 이제 작기 때문에 정말 직관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아크릴 재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이 부품들을 갈거나 아니면 새롭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 연구실에서는 지금 뭐 로봇
같은 로봇 파일 가지고 뭐 해체 같은 걸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지금 VR 장비를 끼고 있는데 VR이나 AR 장비 가지고 한번 뭐 해체 시연이나 아니면 교육으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이 드론 같은 걸 이용해서 이 드론 카메라를 주변으로 쭉 날려서 뭐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상태, 이상 상태를 이상한지 안 한지 확인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과 같이 초청을 해서 이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 초청을 해서 뭐 어떤 강연을 해주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이런 이런 시설인들이다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영상을 잠깐 보시면은 이제 이건 사실 원자력 발전소 내부에서 일어나지 않는 현상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영상들은 사고 상황일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할지 실험한 영상이어서 사고 상황은 실제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어나지는 않는 현상이고 이제 사고 상황일 때 어떻게 거동하는지 보여주는 영상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 오른쪽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로 안에 물이 항상 있어야지 이제 전기 포트 안에 물이 없으면은 전기 포트가 타버리잖아요. 그 가열 때문에 그런 것과 똑같은 원리로 이 원자로 안에 이 해결료 옆에 해결료가 엄청 뜨거운데 이 해결료를 식혀주는 물이 없으면은 해결료가 타면서 이게 녹아 없어져 버려요. 이게 녹아서 이제 엄청 중대한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물을 채워주는 뭐 안전 시스템 같은 거를 실험하는 영상이죠. 그래서 이제 원자력 안전 향상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원자력 안전 향상에 대해서 약간 와닿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 원자력 공학과 전공을 한다고 해도 사실 원자력 안전이 뭐지라고 실제 연구한 사람이 아니면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인체에 비유해서 사람과 비유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보시면 이제 사람이 심장이 아프면은 당연히 혈압이 올라가고 아니면 혈압이 떨어지든지 그러면 이제 병원을 바로 가죠. 아니면은 이렇게 체온이 36.5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갑자기 39도가 올라가면은 바로 응급실로 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또 이제 관상동맥이 막히든지 아니면 이제 혈압이 갑자기 바뀐다든지 하면은 우리는 병원으로 갑니다. 또 이제 이거는 그냥 SNL 짤 같은 건데 뭐 현기증이 나는 이유가 머리에 혈류가 부족해서 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체는 혈류와 굉장히 관련이 많은 어, 네, 관련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장과 이런 관상동맥, 동맥들, 정맥들 아니면 미세혈관 이런 혈액에 관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체는. 마찬가지로 원자로도 똑같아요. 원자력 발전소 똑같이 원자력 발전소 안에도 사실 인체의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물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뭐 이제 전문 용어로는 뭐 냉각제, 쿨런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물 같은 이제 혈액 같은 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액에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병원에 가야 되다시피 원자력 발전소도 이 안에 있는 물들이 이상이 생기면은 바로 병원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배관들이 갑자기 잘려서 물이 막 솟구쳐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런 펌프가 갑자기 꺼진다든지 하는 그런 사고들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고 사례들을 막기 위한 연구가 바로 안전 향상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발표에서도 말했다시피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향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뭐 IoT 기술, AI, 가상현실과 결합한 원전 스마트 진단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냥 원자력 발전소에서 엄청 데이터가 많이 납니다. 뭐 압력일 수도 있고 온도일 수도 있고 유량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이제 온도 분포를 이제 뭐 우리 온도를 찍잖아요 요새 어디 가든지 이런 온도 분포를 찍거나 아니면 이 실험하는 사람들의 이제 클릭하는 오퍼레이션의 액션 같은 걸 이용해서 인공지능 학습을 엄청 많이 시켜가지고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어떤 스마트 진단용 플랫폼에 집어넣어서 이 원자력 발전소가 진짜로 안전한지 아닌지 이런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례를 또 보여드리면 원자력 발전소가 만약에 지금 사고가 났어요. 이제 지금 이 사고 상황은 이 증기 발생기 사고 상황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 부분에 있는 실험 장치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육안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거의 구분하기 어렵죠. 지금 오른쪽엔 물이 있는데 왼쪽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여기가 엄청 타거나 녹아 없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엄청 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없는 상황인데 육안으로는 되게 어려운 이런 육안으로 알아채기 어려운 상황을 이런 그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한다면 온도 분포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다른 하나로는 이제 음향 신호라고 이제 여러분들 소리 들으시는 소리가 이제 음향이거든요. 이런 음향 신호를 이용해서 이 원자력 발전소에 뭐 이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뭐 과도 상황이 생기면은 이런 음향 신호와 인공지능 학습을 이용해서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상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위의 것처럼 보이고 이상이 있으면은 아래 것처럼 이런 빨간색 신호가 보이게끔 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로는 이제 AR이랑 VR을 이용해서 원자력 시스템을 교육하는 겁니다. 뭐 AR이랑 VR을 이용해서 뭐 안전 향상을 시키고 있지만 아직 사실 AR, VR 연구 기술 자체가 엄청 완성 단계 기술이 아니어서 지금은 교육 쪽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왼쪽 그림은 한국수력원자력이라는 수력 원자력 회사이고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런 AR을 이용해서 증강 형식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학생이나 아니면 대학생, 원자력 공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이제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책상에다가 이런 QR 코드를 찍게 되면 원자력 발전소 모형이 이렇게 뜹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핸드폰 같은 걸로 원자력 발전소 이제 모형을 보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겠죠. 실제 원자력 발전소는 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AR 장비를 이용해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면은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더 이해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한 사례를 보면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잠시 공유가 끊겼는데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AR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깥에서 QR코드를 찍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 크기만큼 키워가지고 네, 지금 교육 자료를 만들고 있죠. 이제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울산대에서 같이 협업하고 있는 영상 자료이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에 오셨다면은 같이 이걸로 뭐 활동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줘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드론이랑 AI를 이용한 원전 감시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에는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공간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 물로 채워진 공간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사람이 닿기 어려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장비들을 이제 유지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감시를 해야 되는 사례가 많은데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드론 같은 걸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수력 원자력 쪽에서는 이제 수중 드론 같은 걸 만들어서 원자력 발전소 이쪽 부분을 물로 채워진 부분을 감시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고 저희 연구실에서는 지금 이런 드론에 이제 그 적외선 카메라를 달았어요. 드론에 적외선 카메라를 달아서 원자력 발전소의 온도장을 측정하게끔 측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험을 하고 있고 이제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까지 접목을 해서 융합을 해서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뭐 객체 탐지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 연구실은 객체 탐지 기술까지 인공지능을 적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적외선 영상을 찍으면서 동시에 각종 그 원자력 발전소의 컴포넌트들을
인식을 하고 여기서의 이상 유무, 사고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보시면 드론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드론이 지금 계속 움직이면서 뭐 컴포넌트들, 여기에는 원자로, 여기는 뭐 증기 발생기, 뭐 여기는 배관들, 펌프들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원전 감시 기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사례로는 이제 3D 프린팅이나 로봇을 이용해서 원전 부품을 생산하든지 아니면 원전 해체 작업을 하는 이제 적용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려나 모르겠지만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중단하고 해체하려는 이제 발전소가 이제 보리 1호기랑 월성 1호기가 지금 해체 작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왼쪽에는 일단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절삭 가공 방법이고 요새 3D 프린팅이 많이 뜨고 있는데 이 3D 프린팅이 많이 뜨는 이유는 여러 개의 부품을 조립하는 공정들이 이렇게 한 번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정이 굉장히 단순화되고 굉장히 아직은 저렴하진 않지만 굉장히 빨리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3D 프린팅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아까 여기 지금 왼쪽 사진은 아까 원자력 발전 우리로 부분에 어디 부분이냐면 이쪽 해결료를 모의한 사실 이게 전기 히터거든요. 전기 히터인데 해결료 부분을 모의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지지격자 같은 거를 3D 프린팅으로 뽑았어요. 3D 프린팅으로 뽑아가지고 실제로 3D 프린팅을 이용한 이런 부품 생산이 원자력 발전소에 적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3D 프린팅 해가지고 지지격자를 집어넣어서 원자력 발전소 실험 같은 걸 진행하고 있고 이 아래 보이는 거는 이제 믹싱 베인이라고 이제 유체를 막 섞어주면은 이제 열 전달이 잘 됩니다. 그래서 유체를 어떻게 하면 잘 열체를 어떻게 하면 다 섞어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3D 프린팅으로 이렇게 뽑았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이런 복잡한 구조의 이제 이런 부품들은 사실 일반적인 절삭 가공으로 만들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면은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을 이용한 해체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이제 해체 연구를 시작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팔 같은 거를 사가지고 여기 원자력 발전소가 해체를 하게 되면은 방사능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로봇팔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로봇팔을 이용해서 이쪽 부분을 어떻게 자르고 빼내서 어떻게 뭐 처리를 하는 그런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 해체도 굉장히 중요한 저희 원자력의 중요한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이렇게 중지가 되면은 사실 해체라는 게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고철 덩어리를 잘라가지고 분해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한 드럼통에 다 모아가지고 밀폐를 시켜서 어디다 묻어버리는 게 해체입니다. 그래서 이 해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로봇팔에 뭐 AI를 적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 안전 향상 연구 사례에 대한 거고요. 이제 저희가 지금 이 강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잠깐 시간 내서 지금 여기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채팅창에 올려줄 테니까 설문조사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5분 하고 사실 준비하고는 여기까지고요. 네. 뭐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설문조사 일단 부탁드릴게요. 설문조사 하시면서 뭐 질문 있으시면 해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지금 원자력 안전 연구 분야만 말씀드렸는데 분야가 엄청 많아서 이 연구들을 다 소개하기가 좀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간단하게 재료 연구도 하고 있고 뭐 아까 문자 가속기 연구도 하고 있고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다 하시고 이제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여서 뭐 질문이 없으시면은 뭐 여기까지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설문조사 한 번만 해주세요.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은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되게 오랜 시간 저희가 강연을 잘 했을지 안 했을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지만은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강연이기 때문에 되게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한 바람입니다. 저희 이제 유니스트 원자력공학과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저희 교수님들 메일이나 아니면 저희 학생들 메일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진짜로 이제 대학이 궁금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학부가 궁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구가 궁금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은 상관없이 궁금한 게 있으면은 메일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상실히 답변해주고 드리도록 하겠고 울산에 다들 사시기 때문에 뭐 학교에 오셔서 뭐 저희가 한번 투어를 시켜주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고, 네, 더 이상 뭐 큰 문제가 없다면은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뭐 교수님이나 다른 학생들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네, 없네요.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여기까지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끝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학생들이 몇 명 많이 나갔네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